어느 날, 장모님이 사셨던 건물이 또 올랐다고? 응, 아까 엄마랑 통화했었어. 우와, 우리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대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장모님 건물이 한둘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네. 한 5년 전에 샀던 25억짜리 상가 있었잖아. 그 건물 얘기하는 거래.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또 얼마나 올랐길래? 그때 25억에 샀고, 이번에 50억 좀 넘게 팔았으니까, 한 15억 정도는 이익을 봤을 거야. 15억이라.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평생을 가야 구경도 못하는 돈이네. 그러지 말고 이참에 내가 나서서 장모님께 부동산 수업이라도 받아볼까? 부동산 수업? 어, 땅이랑 건물 보는 장모님만의 비법을 사위한테 유선으로 물려주십사 부탁드리면 어떻게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겠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그거야 일단 배워봐야 아는 거잖아. 혹시 알아? 사위인 내가 장모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지.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운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땅이랑 건물 잘 보는 우리 엄마 재주는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한 일종의 해안 같은 거라서. 평생의 해안? 응?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 젊으셨을 적에 전국 팔도 큰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장사를 하셨다는 얘기 말이야. 당연히 알지. 장모님께서 가끔 얘기해 주셨잖아. 장사하러 가는 시장마다 상인들 텃세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는 장돌뱅이 취급받으면서 사느라 참 고되고 모질은 한평생이었다고. 맞아. 땅이랑 건물 잘 보는 우리 엄마 재주는 그 시절의 경험 덕분에 생긴 것 같더라고.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조금씩 느낌이 오더래. 어떤 느낌? 상권의 흥망성쇠를 예감하는 일종의 직감이 생긴 거지. 아, 이 상권은 조만간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거나, 반면에 이 동네는 조만간 흥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거나. 그렇구나. 그럼 장모님의 비법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장모님 평생의 경험이 바탕이 된 일종의 촉 같은 거였네. 맞아. 그래서 딸 자식인 나조차도 도저히 배울 수가 없더라고. 에이, 아쉽다.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딨겠어? 여보랑 나랑 둘 다 번듯하게 직장 생활 중인데 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잘 저축해서 재산 모으면 돼. 그니까 괜히 헛물 들이키지 말고 직장인으로서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가자. 어, 알았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얼마 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내가 왜? 퇴근하면서부터 얼굴에 써있더라.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하고. 아, 티났어? 무슨 고민인데 그래? 그게 사실은 고향 선배한테 동업 제안을 받았어. 동업 제안? 어, 자기한테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으니까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안 되는 거 알지? 그러지 말고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얘기를 들어봐주면 안 될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아, 뭐야. 여보 혹시 나 무시하는 거야? 현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야. 치, 내가 뭘 어쨌다고. 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친구랑 헬스장 사업하려고 했다가 내가 말려서 친구 혼자 사업 시작했었잖아. 그때 그 친구랑 그 사업 어떻게 됐더라? 그거야. 헬스장 사업은 쫄딱 망하고 친구는 거리에 나앉았지 뭐. 그치? 심지어 여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아니었잖아. 여보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아이템들마다 줄줄이 내리막길 아니었어?
왜 자꾸 지난 얘기를 들먹이고 그래? 여보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은 사장님들 능력이 없다. 뭐 그런 거냐고.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난 여보랑 우리 시작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야. 대체 무슨 걱정? 아주버님이랑 시영님이랑 남매끼리 둘이서 사업에 손댔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바람에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싹 날려먹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여보까지 사업에 손댔다가 잘못돼봐. 그날부로 우리 시댁은 풍비박산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은 무슨 낙으로 노후를 보내시겠어. 열심히 키워놓은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망했는데. 안 그래? 그러네. 그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알았어. 선배한테 잘 얘기해서 거절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또 왜 사업이 하고 싶어졌던 거야? 한동안 잠잠했었잖아. 얼마 전에 입사 동기 하나가 특별 승진을 했거든. 솔직히 그래서 요즘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 입사 동기를 상사로 모시는 내 처지가 처량하기도 했고.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속상하고 힘들었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그치만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옆에서 든든한 응원꾼이 되어줄게. 얼마 뒤. 이거 받으세요, 장모님. 아이고, 이게 웬 꽃다발인가?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뿌리 살려서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지내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소일거리 삼아서 한번 키워보시라고요. 고마워, 김서방. 거실 꽃병에 꽂아놓고 예쁘게 잘 키울게. 헌데 왜 생일 선물을 미리 주는 거니? 생일날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실 예정이라서요. 병원? 이 사람이 장모님께서 부쩍 혈색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엄마. 이참에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드릴게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엄마 아직 정정한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 친구네 어머니도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푹 맞더니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하기사, 우리 나이 정도면 건강이 최고긴 하지. 건강검진 고맙게 잘 받으마. 그나저나 이번에 또 건물을 사셨다고. 그렇지 뭐. 저번에 건물 팔고 남은 이익으로 시골에 별장을 하나 매입했어. 별장이라면 장모님 혹시 귀농하실 생각이세요? 나이 먹으니까 도시 생활이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슬슬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지낼 생각일세. 어? 그럼 그 많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 안사람한테 맡겨두실 생각이신가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잖아. 요즘처럼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관리를 맡길 순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 믿을 사람은 자식밖에 더 있겠어? 여보,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게. 벌써 10년째 날 도와주시는 전담 자산관리사분이랑 세무사님이 계셔. 앞으로도 그분들께 관리를 맡길 생각일세. 거 봐. 우리 엄마 말씀 잘 들었지? 재산이야 그렇게 하신다 쳐도 그 많은 건물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껏 내 건물에서 일해오셨던 관리인분들께 계속 관리를 부탁하면 돼. 워낙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라 믿을만 하거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전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를 가려고? 장모님 속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얼른 나가서 소화제 좀 사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모님. 안 그래도 속이 자꾸 부대끼던 참이었어. 번거롭겠지만 부탁 좀 함세, 긴서방. 잠시 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뭐가?
오늘 우리 엄마랑 식사하면서 있었던 일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꺼낸 거야? 여보 혹시 우리 엄마 재산에 벌써부터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아, 왜 그 소리 안 물어보나 했다. 그냥 조용히 좀 가면 안 될까? 나 지금 운전 중이잖아. 지금 운전이 중요해? 까딱했다가는 우리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사이가 틀어질 이유가 뭐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사위가 장모님 재산에 정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쳐. 그런 상황에서 틀어지지 않을 부부 사이가 대체 어디 있겠냐고.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줄래? 나 진짜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장모님 살아생전에는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래? 그럼 대체 그런 말은 왜 꺼냈던 거야? 아까 장모님께 다 설명드렸잖아. 워낙에 각박한 세상이라서 장모님 걱정해드린 거라고. 정말이지? 믿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사위도 자식이고 장모도 부모님이잖아.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어딜 감히 함부로 부모 재산에 눈독을 들이겠냐고. 그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알았어. 내가 괜히 오해를 했던 모양이네. 오해해서 미안해, 여보. 얼마 뒤. 여보세요? 그만 울고 똑바로 다시 말해봐, 여보. 장모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되셨다고? 그게 그러니까 나 지금 엄마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병원에 와 있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암이래. 위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확진 받았어. 아이고, 그럼 치료는?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쾌차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엄마 연세도 연세인데다가 이번에 당뇨합병증까지 같이 발견되셔서 치료 경과도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더라. 정말 그렇다는 거지?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여보? 당장 울음부터 그치지 못해? 편찮으신 부모를 둔 딸 자식이 어디 함부로 울음부터 터뜨려? 어떻게든 쾌차시켜드릴 생각부터 하지 않고?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로 장모님 포기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 당신이 무너지면 장모님께서 더 힘들어지실 거야. 그리고 완치되실 때까지 장모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질 생각 말고 당신 옷가지랑 생활용품들은 내가 반찬내고 집에 가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혼자 생활하려면 많이 외롭고 힘들 텐데. 사위도 자식이고 장모도 부모라고 했잖아. 부모님께서 생사를 오가게 되셨다는데 자식된 사이가 그 정도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해드려야지. 그니까 여보는 우리 집 일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오직 장모님 병수발 잘 되는 일에만 집중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여보. 혼자 지내느라 힘들겠지만 당분간 부탁 좀 할게. 아, 걱정 말라니까 그러네. 여보는 장모님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내 친구.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맨날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더니. 아주버니 병환 소식 듣고 전화했지 뭐. 겸사겸사 너네 남편 얘기도 좀 해줄 겸. 우리 남편 얘기? 너네 남편이 우리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왔더라? 뭐? 대출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돈이 필요해질 이유가 없는데? 대출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모양이던걸? 에이, 설마.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말렸었는데. 확실해. 직접 사업 계획서까지 제출했거든. 직장 퇴직금이랑 대출금이랑 합쳐서 동업자랑 같이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벌써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나한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정말 내 남편 확실해? 비슷한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거 아니야? 너랑 내 남편은 우리 결혼식 때 스쳐가듯이 잠깐 인사하고 끝이었잖아. 나도 그래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서류 확인해보니까 너네 남편이 확실하더라. 대출 심사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잖아? 거기에 네 이름이랑 너네 집 주소가 떡하니 박혀있더라고. 이 인간이 기어이 욕심을 못 버리고 어쩐지. 우리 엄마 위암 진단 받자마자 날 친정으로 보내놓고는 우리 집 일에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니.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당장 집에 가서 너네 남편 말려야 돼. 까딱했다가는 너네 남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대부업체라면 제2금융권 말하는 거야? 맞아. 내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당했거든. 사업 계획서를 워낙에 부실하게 작성해온 바람에. 그래서? 대출 거절 통지 받자마자 너네 남편이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나섰는데 내가 슬쩍 쫓아가면서 엿들어 보니까 제2금융권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 더 큰 문제는 너네 남편이 통화하던 회사가 말이 좋아야 제2금융권이지 사실상 대부업체나 다름없는 곳이라는 거야. 이 인간이 사업에 눈이 돌아서 결국에 사채까지 쓰려고 한다는 거구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일단 알았어. 얼른 가서 남편 뜯어 말릴게. 그날 밤. 뭐라고? 벌써 대출 승인이 나버렸다고? 아, 그렇다니까. 아니, 무슨 대출이 반나절 만에 승인이 날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제2금융권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나름 괜찮은 곳이더라. 이렇게 업무 처리도 신속하게 잘해주고. 얘라, 이 정신머리 없는 자식아! 거기가 제대로 된 금융업체면 반나절 만에 대출 승인을 해주겠냐? 정상적이지 않은 대부업체니까 호구 잡았다시고 냉큼 대출금부터 내어주지. 뭐 호구? 너 진짜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할래? 그러는 너야말로 나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 거야?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렸었냐고.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 제대로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얘라, 이 인간아. 빚 잔치로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 심지어 정상적인 대출도 아니고 대부업체한테서 빌린 빚인데. 대출금 걱정은 하지 마. 만기일 시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거라서 대출 만기일까지는 이자만 꾸준하게 갚다가 원금은 만기일 되면 그때 일시 상환하면 돼.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낼 수 있다 치자. 그럼 만기일 됐을 때 원금은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사업 성공해서 갚으면 되잖아. 사업 실패했을 때는? 대부업체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기나 해? 그 사람들 사실상 사채업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아, 그때쯤이면 장모님 돌아가셨겠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의사 양반이 그랬었다며. 노인네가 나이도 많고 당뇨합병증까지 있어서 항암 치료가 잘 안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럼 조만간 노인네 주가 없어지는 거고 그 많은 재산은 당연히 외동딸인 여보 혼자서 전부 상속받게 될 텐데 설마 네 여보가 남편인 나를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을 거잖아. 사채빚이든 대출금이든 알아서 다 갚아주겠지. 안 그래? 와,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상 사채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사업 욕심에 눈 멀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거네? 심지어 우리 엄마 돌아가실 거 기대하면서 우리 엄마 유산으로 사채빚 갚을 여랑으로? 사위도 엄연한 자식이고 장모도 부모야. 나한테도 장모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얘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차라리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대놓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너 자꾸 말 함부로 할래? 내가 남편이야.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어제까지는 그랬지.
그치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계속 부부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멀쩡히 살아계신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개쓰레기 자식이랑? 당연히 이혼해야지. 꿈 깨셔. 내가 그 많은 유산을 두고 미쳤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냐? 그러는 너야말로 꿈 깨셔. 내가 미쳤다고 너랑 협의이혼을 하겠어?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지. 헛소리 좀 그만해. 변호사 수임료가 어디 한두 푼인 줄 알아? 당신 벌이의 변호사 수임은 무슨... 우리 엄마한테 건물이 몇 채나 있는 줄은 알고? 땅은 또 얼마나 많고 쌓아놓은 재산은 또 얼마나 많게? 여보, 설마 장모님께 손 벌릴 생각이야? 그거야말로 불효야. 딸 자식 이혼 소송에 돈을 대달라고 하는 것만큼 불효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아니, 오히려 효도하는 거겠지. 딸 자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엄마는 세상에 없고, 특히나 너 같은 쓰레기를 당당하게 제대로 벌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통쾌하고 속 시원한 효도가 또 없을 테니까. 그니까 앞으로의 일을 기대해도 좋을 거야. 대한민국 최고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서라도 남은 너의 인생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후 저는 초호화 이혼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그 개차반가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는 위암 완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했던 그 개차반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고된 항암 치료를 이 악물고 열심히 이겨낸 덕분이었죠. 반면에 그 개차반은 인생 완전히 나락행 급행열차를 타버렸어요. 법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혼 위자료를 판결받은 데다가 결국 사업에도 실패하면서 사채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니까요.